자, 6장 사용자 정의 함수 이제 진행해 볼게요. 자, 6장은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은데, 자, 우리 함수 배웠었죠. 자, 함수 이제 배웠는데, 자, 우리 이때까지 매트랩에서 이제 만들어진, 맞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를 배우고 이제 사용법을 이제 배웠는데, 자, 6장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이제 user defined function, 맞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C 프로그램 할 때도 여러분들 함수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배우고 프로그램도 짜봤을 텐데, 같은 기능을 이제 매틀랩에서 구현한다고 보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어떤 펑션, 함수하는 거는 어떤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학에서 함수, 맞죠? 어떤 y는 x제곱, x를 받아서 제곱을 해서 y에 이제 출력해주는 그런 형태를 이제 펑션이라 하고, 이제 매틀랩에서도 이제 사용자가 그런 펑션을 이제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코사인 함수 있죠. 코사인 함수는 이제 내장 함수인데, built-in 펑션인데, 매틀랩에서 이제 이미 정의해 놓은 함수죠. 자, 거기에는 함수는 이제 코사인이라는 이름, 함수 이름, x는 입력 인수, a는 이제 출력 인수죠. 자, argument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함수는 구성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코사인 함수와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이제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사용자 정의 함수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매틀랩 창이 있을 텐데 챕터 5까지 했고, 자, 이게 새로 시작하면 자, 우리가 매틀랩에서 사용자 정의 펑션을 만들려면 일단 매틀랩 파일을 별개의 매틀랩 파일 m 파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첫 줄은 펑션부터 시작을 해서 아웃풋 이제 출력 인수, 아웃풋 아규먼트, 그리고 폴리는 함수 이름, x는 이제 인풋 아규먼트죠. 자, 이렇게 사용자 함수 첫 줄이 이렇게 나온다. 사용자 정의 함수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현재 폴더에 이걸 저장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자동으로 폴리 m이 돼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폴리라는 함수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매틀랩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폴리.m이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폴리.m으로 해놓고 저장. 그럼 폴리.m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함수의 이름이 폴리면 매틀랩 파일의 이름도 폴리여야 된다. 맞죠? 자, 여기서 폴리라고 하고 여기 안에 이제 코드를 짜줘야 되는데, 이제 x라는 입력을 받아서 아웃풋 출력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웃풋은 x 곱하기 3x 5 곱하기 x 제곱 점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더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런 계산을 해주고, 계산된 값이 아웃풋에 이제 할당이 되는데, 그 아웃풋이 이 폴리라는 함수에 출력이 된다.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저장하면 컨트롤 S 하면 이제 함수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이건 함수고,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코드를 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끝났고, 자, 이걸 이제 사용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사인
이런 식으로 사용하듯이, 맞죠? 폴리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맞죠? 폴리 1 이제 계산돼서 이제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폴리는 이런 이제 명령창에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M 파일을 만들어서, 맞죠? 자, 여기서 M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맞죠? M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챕터 clear variables 기본을 적어놓고 Ctrl S 해서 챕터 6 코드.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x는 1, x 2, 폴리, 여기서 폴리를 쓰면 되죠, 함수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하거나 섹션 실행하면 이제 41 나오죠. y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섹션 실행하면 섹션 실행하면 y 값이 저장이 되죠. y는 40이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user defined function 폴리를 만들고, 폴리를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built-in 펑션 쓰듯이 이런 M 파일이나, 그렇죠? 에디터에 있는 코드나 아니면 명령창에서 쓰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값이. 자, 뭐 함수를 만드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계산 결과들을 명령창에 출력해 보는 것이 잘못을 찾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뭐 폴리 이건 뭐 아주 간단한 걸 했는데, 자, 어떤 복잡한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뭐 2를 넣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걸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값이 이 함수를 통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함수를 잘못 짠 거잖아요, 맞죠? 잘못 작성한 건데,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 말인데, 자, 이런 이제 뭐 좀 복잡한 함수가 있다고 하면, 자, 이걸 가져와서 뭐 만약에 y 뭐 다른 변수 써도 되니까 y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y로 대체하면 아웃풋은 일단 결과물이 같겠죠. 결과물이 같겠죠. 이렇게 같을 텐데,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당식의 첫 번째 식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 지금 뺐어요, 일부러 제가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CS에서 보고 폴리 3 하면, 자, y는 81이라는 게 뜨죠. 왜냐면 이제 3이 폴리 3을 실행하면 이제 요 3이 이제 이쪽으로 대입이 돼서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는데, 자, 이 결과물 81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이제 세미콜론을 안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명령창에 나오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121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첫 번째 계산의 결과물이 81인데 81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사용자들한테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러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계산들 단계별로 이제 보는 거니까 어디에서 에러가 난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자, 뭐 이런 식으로도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Z는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따로 빼놓으면 이걸 또 Z로 잡아놓으면, 맞죠? 자, 그러면 Y, Z 이건 똑같은데 결과물은 똑같을 텐데 저장하고, 자, 첫 번째 식 Y, 두 번째 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실수가 나오면, 맞죠? 이게 오류가 나오면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항에서 오류가 생겼나, 두 번째 항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아, 이 수식이 이제 전혀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고 이제 이런 거 다 없애버리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함수가 정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실행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함수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서 함수를 가져와서 쓰는 거죠. y는 41이 나온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면 돼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로 나온 거는 도를 디그리를 레디언으로 바꾸는 거, 아니면 레디언을 디그리로 바꾸는 거, 이제 그 함수를 만들어 보자 이 말인데, 자, 이 dr은 디그리 투 레디언, rd는 레디언 투 디그리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제 rd 함수를 만들고 그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하라, 이제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책에서는 아주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 단위를 레디언으로 변환하는 dr 함수와 레디언을 도 단위로 변환하는 rd 함수를 만들고 동작을 확인한다. 자, 이게 문제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표시한다. 자, 입력은 도 단위. 자, 우리가 rd부터 한번 해볼게요. rd. 자, 우리가 펑션 함수 쓰지 말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입력은 도, 출력은 이제 도를 레디언으로 바꾼 거,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dr부터 해볼게요. dr. 자, degree to radian이죠. 자, 그래서 펑션 output dr, dr은 input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적어놔. output은 이제 저장하면 이제 dr.m이 되죠. 자, dr.m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아웃풋하고 인풋을 지금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빨갛게 뜨는데, 자, 이제 디그리를 레디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아웃풋은 인풋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 하면 되죠. 그렇죠? 180도가 파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dr 디그리를 레디언을 바꾸니까 180도를 넣으면 이제 3.14 나오겠죠. 90도 넣으면 1.57이 뜬다. 그래서 디그리 투 레디안. 자, 그리고 이제 RD도 있겠죠. 펑션 아웃풋 RD 인풋 저장 컨트롤 S 하면 RD 되고, 자, 아웃풋은 인풋 곱하기 디그리 투 레디안이니까, 그렇죠? 레디안 투 디그리니까 180도 곱하고 나서 나누기 파이를 하면 되겠죠. 파이가 180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별표가 사라지고, 별표가 있는데 별표가 있죠. 근데 컨트롤 S 하면 이제 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RD 함수를 만들고 나서 이제 검증하면 되죠. RD는 레디안 파이 180도 90도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RD DR 함수를 이제 만들면 되고, 이제 그거를 매틀랩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제가 명령창에서 이렇게 이제 RD에다가 값을 하나씩 넣었는데, 자, 이렇게 M 파일에다가 자, 두 번째 섹션으로 가서 자, 또 섹션을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RD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디그리는 0에서 180도
자, 이거를 degree to r radians. 자, 이게 이제 디그리 값이고, 맞죠? 이 디그리가 0에서 180도까지인데, 자, 15도 간격이죠. 자, 이거를 d to r, 맞죠? 디그리 to r로 하면 이제 레디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섹션 실행하면, 이제 이건 디그리, 이제 벡터고, 레디안은 그거에 상응하는 레디안 값인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는 dr 함수에 이제 인수를 이제 그냥 숫자를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벡터를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쌍을 디그리와 레디언의 디그리와 이제 그 디그리에 상응하는 레디언을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 거를 이제 만든 벡터를 만들었고, 또 이거는 이제 레디안을 뭐 0에서 파이까지 해서, 자, RD 하면 레디안 투 디그리니까 이제 디그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RD, DR, RD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맞죠?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따로였죠. 요건 DR 함수 안에 있는 M 코드 dr.m에 있는 코드, 그렇죠? 이거는 RD에 있는 코드였죠. 자, RD에 있는 코드. 자, 따로따로 넣었죠. 동시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M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함수를 만들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디그리 레디안 디그리, 뭐 아까 위에 있는 코드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디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레디안, 이건 레디안인데 그게 상응하는 디그리가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어지고, 자, 이제 뭐 검증한다고 했는데 뭐 검증한 거 아까 제가 하는 거 봤죠. 자, 이렇게 해서 뭐 180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180도가 제대로 3.14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설명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코드를 이제 짰어요. 맞죠? 코드를 짰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자, 우리 설명문 하는 거 이제 할 때 이제 뭐 퍼센티지 넣어주고, 이거 뭐야? this function, 이거에 이 함수에 대한 이제 설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this function converts radian to degree.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help를 치면, help rd를 치면 이렇게 뜨죠. this function converts radian to degree.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문을 이제 함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 자, 여기 실습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 이거는 그냥 숫자랑 뭐 들어온 변수랑 숫자를 곱하는 건데, 자, 아까 폴리에서 할 때 우리 여기 점곱을 했죠. 점곱. 맞죠? 점곱. 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10, 2에서 10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제 x를 넣어주면, 자, y도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맞죠? 1/9 행렬이 되죠. 벡터가 되죠. 맞죠? 자, 근데 여기 안에 이걸 안 해주면, 맞죠? 점곱을 안 해주면, 점곱도 안 해준다고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폴리 2는 뭐 되겠죠. 맞죠? 하나 값 하나니까. 근데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섹션 실행하면 에러 나는 거죠. 그렇죠? 점곱을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제곱 점곱 그렇죠?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벡터끼리 제곱되는 거니까 여기서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챕터 6.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요런 x제곱 할 때 뭐 이런 것들 할 때 점곱, 점제곱 그걸 해줘야 된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건 아까 전에 한 거고 맞죠? 자, 이런
펑션 안에 이런 설명문을 넣어주면, 자, f라는 함수가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help f 하면 이제 여기 설명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설명문이 나오는 거죠. 자, 뭐 이건 아까 제가 한 거고, 자, 이런 함수에다가 자, 뭐 이런 스칼라를 넣을 수도 있고 행렬을 넣을 수 있다, 맞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도 보면 뭐 나누기를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끼리 곱할 때는 뭐 제곱, 점 곱하기 이런 걸 해줘야 된다, 맞죠? 자, 행렬을 입력으로 넣어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곱, 점 곱하기, 점 나누기 이런 거를 이제 넣어줘야 된다, 맞죠? 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 뭐 이제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하나인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자, 입출력이 여러 개인 것도 이제 쉽게 이제 뭐 만들 수 있는데, 매틀랩에서는. 자, 여기서는 이제 입력이 이제 두 가지인 함수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rem, 이제 remainder, 나머지를 알려주는 함수는 값을 두 개 받아야 되는 거죠, 맞죠? 5에다가 3을 나누면 그 나머지는 2이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는 이제 입력이 두 개죠. 자, 이런 게 있고, 자, 이런 함수를 이제 실제로 user define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function output g x y, 쉽죠? 자, 그래서 뭐 C 프로그램 같이 뭐 int x, 뭐 int y, 뭐 function prototype 같은 거를 이제 따로 뭐 적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아주 작성하는 게 쉽죠? 자, 이거 a는 a 곱하기 y, 자, 그리고 output은 a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컨트롤 S 하면 g.m이 되죠. 그래서 저장을 해야 돼요, 맞죠? 자, 이게 이제 g.m 이란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자, 그러면 g에다가 1, 2 하면 이제 1 곱하기 2인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인 이제 함수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뭐 출력이 여러 개인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출력이 여러 개인 이제 뭐 내장 함수 얘가 이제 max 함수인데, 맞죠? max 함수가 이제 뭐였어요? 2, 5, 3 이렇게 넣어주면 max 함수를 그냥 써서 max x라고 하면 가장 큰 값만 뜨죠. 근데 여기다가 a, b하고 max x 하면 a에는 큰 값, 가장 큰 값, b는 그 값이 있는 인덱스를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래서 max는 이제 뭐 출력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도 그 user define 함수에서도 이렇게 펑션하고 대괄호하고 distance, velocity, acceleration은 motion t. 자, 컨트롤 S 하면 이제 motion m이 만들어지겠죠. motion m으로 저장하면 되고, 이제 t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서 distance에 넣어주면 되겠죠. distance, velocity, acceleration. 자, distance는 0.5 곱하기 t, velocity는 acceleration 곱하기 t인데, 자, 이게 이제 변수끼리 곱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점곱을 해주고, 이제 distance, velocity, 점곱 곱하기 t.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이게 acceleration, acceleration 먼저 계산하고 나서 acceleration이랑 t랑 곱해서 벨에 넣고, 벨을 계산해서 벨이랑 t를 계산해서 distance 넣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저장을 했어요.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되고, 이제 별표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motion t니까 뭐 10을 넣네요. 10을 넣으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어떤
벡터를 안 넣어주면 이제 첫 번째 값만 이제 500만 뜨는 거죠. 그렇죠? 디스턴스만 뜨는 거죠. 디스턴스 500만 뜨고, 자, 이거를 이제 뭐 DVA, DVA에서 모션 10 하면 다 뜨는 거죠. 디스턴스, 벨로시티, 액셀러레이션. 자, 총 다 세 가지 값이 다 뜬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면서 세 개의 출력 변수 값을 전부 요구하지 않으면 첫 번째 출력 변수 값만 출력된다. 그렇죠? 이것만 출력되고, 세 가지를 다 이제 가져오려면 DVA라는 이제 이런 벡터를 써서 이제 세 가지 값을 다 가져올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KE 함수 한번 해보세요. 자, 책에서 보면 아주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잘 해주는데, 자, KE를 이제 만드는데, KE는 카이네틱 에너지죠. 자, 운동 에너지.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주는 건데, 자, 그 계산식은 KE는 mv 제곱 나누기 2죠. 맞죠? 자, 그래서 m과 v 두 개의 이제 입력이 있고 하나의 출력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은 두 개, mv 출력은 ke. 그래서 자, ke.m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자, ke.m을 만드는 거고, 자, 여기는 뭐 소문자로 돼 있긴 한데, 그렇죠? ke 소문자로 했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펑션 아웃풋은 ke, mass, velocity 두 개를 놓고, 아까 맞죠? mass 곱하기 속도 제곱에 나누기 2였죠. 자, 이거를 아웃풋으로 하면 이제 ke 함수가 만들어진다. 맞죠? 이거는 ke.m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명령창에서 테스트하면 되죠. 자, 그래서 velocity는 25 놓고 mass 1000 놓고 ke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mass 쉼표 velocity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값이 나온다. 자, 그래서 검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좀 쉬운 예를 넣어서, 맞죠? 뭐 1, 1이나 2, 뭐 2나 3 이런 걸 넣어서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펑션이 제대로 작성이 됐구나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검증을 하면 이제 펑션 작성이 끝난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이 이제 하나 이상, 뭐 출력이 하나 이상인 이제 함수를 우리가 계속 봤는데, 입력이 없고 출력이 없는 함수도 있을 수 있죠. 우리 C 프로그램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printf 해주는, 맞죠? 뭐 사용자한테 뭐 x를 입력하세요, 이런 프린트만 해주는 함수 작성한 적 있죠. 맞죠? 거기에서는 입력이 없었고 출력도 없었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런 출력도 없고 입력이 없는 그냥 이제 입출력이 없는 함수인데, 이 함수는 뭐 C 프로그램에서 printf에서 뭐 어떤 x의 값을 입력하세요, 이런 콘솔창에 뭐 그런 문자열을 적어준 거와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자, 펑션 출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빈 행렬을 넣어주고, 스타 입력도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 컨트롤 S 하면 star.m이 되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 함수를, 데이터는 파이 나누기 90도부터 시작을 하고 0.8 곱하기 파이, 그리고 4.8 곱하기 파이.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주고, R은 ones, 자, 총 6개의 1이 들어가 있는 이제 벡터를 만들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폴라 돼서 데이터 R, 데이터, 자, 플러스 합시다. 쉽게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R이 다 1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타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데이터가 뭐 파이 나누기 2
에서부터 4.8파이까지 있는데 이제 1이 쭉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폴라 플롯으로 바꾸면 폴라 플롯 섹션 이렇게 해서 스타 하면 별이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이거 별이 이게 왜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함수는 입력과 출력이 없죠. 입력과 출력이 없지만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자, 이게 데이터가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스타를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자, clear all CLC 다 없앴어요, 맞죠? 작업 공간에. 자, 이렇게 해서 스타를 하면 여기 변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왜냐면 이 스타 안에 있는 이런 데이터나 R 함수는 이 펑션 안에 있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 나타나지 않아요, 맞죠? 자, 그래서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빼주면 세미콜론을 빼주면 이제 여기서 출력은 될 거예요, 맞죠? 데이터는 뭐 1.57에서 14까지인데, 자, 이게 4.8 곱하기 파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제일 처음에 90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디그리로 보면 90이죠. 90이니까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점이 여기서 찍혀요, 맞죠? 90도. 그렇죠? 이렇게 찍히고 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이제 144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간격이 144도죠. 144도니까 90도에서 144도 가면 이 점이 돼요. 그렇죠? 뭐 234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여기다가 144를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요, 맞죠? 자, 그래서 134에다가 제일 처음에 90도였죠. 90에다 134를 더하면 이 포인트고, 그렇죠? 거기에다 또 134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58이죠. 144네요. 144. 144를 더하면 234 돼서 이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144를 더하면 378이 되죠. 근데 이 폴라 플롯은 360도에 끝나버리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제 360을 빼면 18이 되죠. 18이 요점이에요, 요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자, 그렇죠? 378에다가 360을 빼면 378에다가 360을 빼면 18이 되죠. 여기 18이죠. 여기에다가 다시 144를 더하면 160이죠. 162는 이제 여기에요. 그렇죠? 62는 여기.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144를 더하면 306이죠. 요점이에요. 그렇죠? 요점이고, 마지막으로 306에다가 144를 더하면 이제 450이죠. 450에다가 360을 빼면 90이죠. 자, 그래 마지막에 이 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여섯 번째 점까지. 자, 그걸 쭉 이으면 이렇게 별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별표 모양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자, 데이터 디그리로 한번 봅시다. 디그리로 해서 데이터 곱하기 180 나누기 파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저장을 하면, 이렇게 해서 스타를 실행하면, 자, 데이터 디그리가 이제 여기 뜨죠? 이게 지금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여기 뜨는 거예요. 맞죠? 자, 90도, 234도, 378도인데, 378도는 이제 표현이 안 되니까 360도 빼면 18도, 빼면 360 빼면 각도 나오고, 여기다 360도 빼면, 자, 이 각도 나오고, 이제 810에다가 720 빼면 맞죠? 이제 9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별표의 이제 모양이 나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고, 자,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6- 실습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